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최선의 이준상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오늘 원장님들께서 많이 좀 여쭤보시는 공동 개원, 그러니까 그 병원 동업 관련해서 이제 법적인 좀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 먼저 강사 소개를 좀 드리고 이제 동업의 의미와 또 동업을 시작할 때 챙겨야 될 사항, 그리고 동업을 끝낼 때 챙겨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준상 변호사고요. 저는 이제 사업시험을 합격하고 이제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재 법무법인 최선의 대표 변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 관련해서 이제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이제 청산이나 정산금, 자녀재산 분배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하고 있고요. 국내 치과 체인 고문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를 하면서 다른 사건을 하더라도 이제 병원에서 이제 동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동업 관련해서 어떻게 처음에 계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동업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원장님들께서 너무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이번 세션을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동업의 좀 법률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동업이라는 말은 이제 법률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업은 이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민법의 조합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민법의 이 조항을 보시면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규정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동업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제 민법에서 이 동업을 조합으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밑에 조합의 특성을 보시면 먼저 조합 재산은 합유라는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굉장히 생소한 개념인데 제일 중요한 사항은 합유가 되면 그 조합 재산을 처분할 때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에 관련해서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받을 때에도 반드시 조합원 전체의 명의로 하셔야 되고요. 개인적인 명의의 소송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합이 운영을 하시다가 그 동업하는 병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제 각 조합원들, 원장님들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고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이 채무를 부담할 때도 좀 특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미리 사전에 정한 손실부담 비율이 있는데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손실부담 비율대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상행위로 인해서 부담한 채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병원을 운영할 때는 거의 대부분 채무는 상행위로 인해서 부담하는 채무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조합원 전부가 연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채권자가 있으면 어떤 개인, 자력이 있는 개인 원장님께 모든 채무를 물을 수가 있고 나머지 이제 부분은 서로 구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성으로는 해지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업을 마무리할 때 코너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챙겨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동업 계약서를 보통은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건을 하면서 상담 오시는 원장님들을 물어봐도 동업 계약서를 작성을 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고, 다만 이제 그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때 동업 계약서를 요구를 합니다. 그때 이제 금융기관에서 샘플로 주는 그 동업 계약서를 통상 사인만 하시고 실질적인 동업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시는데요. 만약에 이제 동업이 안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어서 분쟁이 생겼다라고 하면 사실 처음에 어떤 의사로 계약을 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이때 이 동업 계약서가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하는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업 계약서는 처음부터 잘 마련되어야 하고요. 또 이제 분쟁에서 문제되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쟁점들을 최대한 유리하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계약서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샘플 같은 경우는 이런 분쟁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대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또 어떤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써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샘플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이제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조언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또 혼자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으셔서 그때 반드시 챙겨야 되는 사항만 제가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출자 의무에 대한 것인데요. 누가 무엇을 얼마나 출자할 것인지를 계약서에 반드시 정해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2명이 개업하신다 하면 반반 정도 이제 금전으로 출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장비 같은 현물을 출자한다든지 아니면 돈은 좀 적게 출자하고 노무를 좀 더 출자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출자 의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하고, 또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조합이 청산될 때 이 분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정해야 될 것이 손익분배 비율입니다. 이거는 출자 의무와 좀 구분되는 개념인데, 출자 의무는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를 출자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고, 손익분배는 조합, 이제 그 병원을 지속하시면서 얼마나의 비율로 손실과 이제 이익을 분배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출자 비율과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일을 좀 덜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장비를 출자한다든지 해서 손익분배 비율이 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자 의무는 아까 말씀드린 청산 시의 분배와 관련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손익분배의 비율은 탈퇴 시, 그러니까 누가 일방적으로 탈퇴할 때의 분배와 관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손익분배 비율이 중요한 것은 과세의 근거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벌어들인 비율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그 과세의 비율은 결국 손익분배 비율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동업계약서에서 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집행 방법에 대해서도 계약서에서 정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조합의 업무 집행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과반수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통상적인 사무, 그러니까 뭐 일상적으로 그냥 원장님들께서 진료를 보시거나 하는 뭐 통상적인 조합의 사무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각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반수로 항상 결정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조합 계약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업무 집행자를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업무 집행자가 조합의 업무를 좀 집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이런 중요한 업무 외에도 뭐 각종 진료 뭐 분담이라든지 뭐 행정적인 업무가 있으실 수 있는데, 이때 이제 각 조합원들이 어떤 업무를 분담할 것인지 이 부분을 명기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 부분에서 또 각자 업무 부담이 한쪽에 과중해지다 보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미리 좀 정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약서에 이제 배당과 유보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출자를 하였지만 결국 이제 매월 수익이 발생할 때 이것을 얼마만큼 개인 계좌로 배당할 것인지가 또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언제 배당하고 어떻게 배당하고, 그리고 배당의 방법은 중간중간에 누가 판단할 것인지를 미리미리 정해 두셔야 나중에 분쟁을 좀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도 당연히 비용이 이제 부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비용 부담을 각자 공평하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정해 두셔야 되고,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비용을 위해서 수익의 어느 정도 비율은 적립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료 사유, 이제 동업 관계를 종료할 사유도 미리 좀 정해 두어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동업 계약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5년 정도를 정해서 5년 정도까지 동업을 해보고 그 뒤에 계속 할지는 이제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당사자들끼리 별 말씀이 없으실 때에는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런 조항도 일상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종료 사유도 당사자들이 합의가 되시면 뭐 사유를 넣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동업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이제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가장 사실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분배 방법에 대해서 뭐 이 병원을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영업권을 포함해서 얻은 수익을 뭐 현금으로 분배한다든지, 아니면 장비가 또 진료 분야대로 있으실 텐데 뭐 이 장비는 누가 가져가고 이 장비는 누가 가져가고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한다든지 여러 가지 분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미리 정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특히 이제 이거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아니면 뭐 장비를 이제 나누고 각자 이제 정산하거나 할 때 자산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제 나중에 좀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평소에 사용하시는 뭐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 평가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된 제3자가 평가하게 할 것인지가 이제 정하실 사항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영업권과 관련해서 동업계약이 종료되고 다 청산하면은 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뭐 한두 명이 나가시고 나머지 분은 유지한다 하실 때는 영업권을 과연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또 싸움의 뭐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업권을 과연 평가할지 말지도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이 종료되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원장님은 탈퇴하셨다라고 할 때 나중에 우발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뭐 나중에 세무조사를 나왔을 때뭐 부득이하게 세무가 좀 더 세금이 많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이 불법적인 좀 의료 행위를 하셔서 과징금이 나왔다든지 할 때 이러한 우발 채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나간 분들도 같이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남아 계신 분들이 전담할 것인지 또 정해 두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계약이 종료될 때 이제 이 병원을 누가 계속 운영할 것인지, 만약에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되면 어떤 분이 이 병원의 상호를 이 지역에서 유지해서 계속 운영하실 것인지 또 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계약 당사자들의 의무를 좀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업계약이 존속해서 계속 같이 이제 병원을 운영을 하실 때 뭐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뭐 성실하게 복무해야 된다든지 이런 의무 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동업계약 종료 후에 또 뭐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제일 문제되는 거는 경업 금지 의무입니다. 그래서 동업계약 종료 후에 어떤 분이 탈퇴를 하시더라도 뭐 일정한 뭐 그 시든 군이든 구이든 근처에서는 같은 업종의 병원을 개업하실 수 없게 하는 뭐 경업 금지 의무를 통상적으로 많이 넣으시고요. 이 부분은 당사자들끼리 또 합의를 하셔서 정하실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는 동업을 시작할 때 이제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동업을 끝내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업을 종료하는 사유는 법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탈퇴와 해산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탈퇴는 일방 뭐 당사자나 몇 명이 탈퇴를 하고 나머지 분들이 그 사업을 계속 하시는 경우를 의미를 하고, 해산의 경우에는 이제 그 병원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사업을 종료하시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탈퇴 같은 경우에는 임의 탈퇴와 비임의 탈퇴가 있는데요. 임의 탈퇴는 이제 나가시고자 하신 분이 뭐 의사표시를 해서 그분만 나가시고 나머지 분들이 운영하시는 경우를 말하고, 비임의 탈퇴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특성한 사유나 나머지 당사자들의 사유로 이제 어떤 분을 탈퇴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파산, 뭐 성년 후견이 발생 이런 경우는 당연히 탈퇴 사유가 되겠고요. 또 중요한 것이 제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합원들이 어떤 조합원을 제명시키고 싶다 하면 특정한 요건에 따라서 제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업 계약의 종료에서 가장 사실 중요한 점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약의 당사자가 잘못을 범하면 또는 뭐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 없던 것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불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업계약엔 특이하게도 이런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지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업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동업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걸 해지하고 내가 출자한 금액을 돌려달라든지 하는 요구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위에서 정한 탈퇴나 해산의 절차에 따라서 동업계약을 종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탈퇴와 해산에 대해서 좀 요건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임의 탈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탈퇴를 말씀을 드리면 법률상으로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조합원이 종신까지, 그러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존속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정할 때에는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고요. 또 2항에 존속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조합원은 또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조합원은 자기 마음대로 탈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존속 기간을 만약에 정하였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합 계약은 항상 애매한 것이 이제 부득이한 사유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명확하게 나온 게 없고 뭐 판례마다 뭐 해석이 다르고 해서 변호사들도 좀 의견이 많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런 탈퇴를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 항상 좀 다툼이 많고요. 이제 이렇게 법률상 요건과 더불어서 판례상의 요건이 있습니다. 이 판례를 보시면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 사업을 계속 유지, 존속함을 전제로 한다라고 해서, 만약에 탈퇴를 해서 이 사업이 계속해서 존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탈퇴가 어렵고 해산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뒤에 해산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탈퇴를 통해서 이제 분배가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인데요. 먼저 탈퇴를 누가 한다고 말한 경우에는 그 분배의 대상은 탈퇴 당시 탈퇴를 한다고 말한 시점의 조합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탈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사업이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 재산에는 영업권의 가치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 이 영업권의 가치가 굉장히 과다하게 계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탈퇴할 경우에는 그 탈퇴하는 당사자에게 이 조합 재산 전체를 산정해서 분배금을 줘야 하는데, 이 영업권의 가치가 많이 산정돼서 좀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하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분배 비율은 손익분배 비율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동업계약에서 들어가야 될 비율 중에는 출자 비율이 있고 손익분배 비율이 있는데, 이 탈퇴 같은 경우는 사업의 유지를 전제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비율에 따라서 탈퇴 당사자에게 분배금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제 손익분배 비율을 따로 이제 계약에 정하지 않았다면 출자가액 비율대로 분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탈퇴되는 사유 중에 하나로 아까 말씀드린 제명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당사자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조합에서 내쫓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제명은 정당한 사유 있는 때에 한해서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서 이를 결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명되는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공동의 의사가 일치되어야 하고요. 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라고 해서 좀 불확정적인 개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판례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어떤 사람이 같이 동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잘못을 범했을 때 제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이제 2명의 원장님이 이제 동업계약을 하는 2인 조합의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 경우에는 한 사람이 제명을 하고 싶더라도 제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2인 조합 같은 경우에는 탈퇴나 해산만 가능하고 제명은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배 방법은 아까 탈퇴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산이 있습니다. 해산의 요건은 이제 여러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목적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병원 동업 계약에서는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는 사유인 것 같고요. 이제 계약에서 정한 존속 기간이 만료됐을 때, 예를 들어서 동업을 5년간 한다. 그러면 5년 기간이 종료되고 당사자들끼리 더 하자라는 합치가 없으면 해산하게 되어야 되겠고요. 또 동업 계약에서 해산 사유를 좀 명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민법에서 정한 사유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득이한 사유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 이제 가장 법적으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는 판례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조합 재산 상태의 악화나 영업 부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게 되고요. 또 조합원 간의 불화나 대립으로 인해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같이 동업을 할 수 없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역시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당사자라고 해도 해산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해지하자, 더 이상 못하겠다, 탈퇴하겠다 이런 통보를 하게 되면 모두 판례는 이거를 해산 청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산에 있어서도 이제 분배가 문제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탈퇴 시의 분배 절차와는 좀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먼저 청산 절차라는 것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청산 절차가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해산에 따라서 자녀재산을 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를 하더라도 다 모두 기각이 되게 됩니다. 청산이라는 것은 이제 병원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모두 회수하고 채무는 모두 변제하고 기타 남은 재산을 다 분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을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청산인은 민법상 그 조합원들의 과반수로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로 예를 들어서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을 선임을 하셔서 각자 채권 채무를 정리하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원장님 두 분이 개업하시는 2인 조합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과반수라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2명 원장님의 모두 동의가 있어야 청산인을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까지 갈 때는 서로 이제 신뢰관계가 좀 파탄에 이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산인 선임부터가 좀 삐걱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법원에서도 청산인 선임을 도와주지 않고 또 법적으로 청산인을 강제로 선임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가지고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원장님 두 분이 합의에 이르지 않는 이상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기가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분배의 대상이 또 문제가 될 텐데요. 아까 탈퇴랑 다르게 분배의 대상은 청산 절차가 모두 종료된 시점의 자녀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탈퇴 시점에는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를 말한 시점의 조합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청산 절차가 모두 종료된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의 차이가 있고요. 또 자녀 재산에 대해서 분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영업권의 가치를 평가한다거나 하는 절차가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배의 비율도 이제 앞으로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 가액, 최초의 출자 가액, 출자를 한 비율에 따라서 분배를 하게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제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 재산은 조합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원 공동으로 처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동업 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포인트들을 반드시 다 담으셔서 동업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동업 종료할 때 제일 문제되는 탈퇴, 해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요건 같은 것을 잘 살피셔서 탈퇴에 해당하는지, 해산에 해당하든지, 그러면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어떤 분배금을 줘야 되는지를 잘 검토하셔서 동업을 좀 원만하게 종료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